약 40일 된 감자밭에서 이 세 가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감자가 한 25cm에서 30cm 정도 자랐는데요. 지금 비가 오고 나서 갑자기 쑥 자랐습니다. 그리고 감자들을 보면은 감자들이 꽃이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밭은 제가 순치기를 하지 않았는데 우선 순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어떤 비료를 주면은 그 감자를 굵게 다 수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비료를 줘야지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순비제 제주농부입니다. 오늘은 봄감자를 심은 제 텃밭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순치기를 꼭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순치기는 꼭 초반에 순이 나올 때부터 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순들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양분을 계속 분산시키기 때문에 이 순이 나왔을 때 그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 생각되고, 지금이라도 순치기를 하시지 않았으면 꽃이 나오기 전에 순치기를 해주시면 되고, 순은 한두 개 정도 남겨주시면 감자를 크게 하고, 그리고 수확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밭에 순치기를 안 했거든요. 저쪽 밭에 저번에 영상으로 보여드린 데는 거기는 순치기를 했습니다. 순치기를 하고 나니까 확실히 좀 그 순들 중에서 이렇게 순이 여러 개 있으면은 그 중에 좀 작은 것을 다 제거를 하고 크고 굵은 거 한두 개 정도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나서 왕성하게 진짜 많이 컸습니다. 올해는 이제 시감자를 그 종자 소독을 해서 그런지 감자 순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비가 적절하게 와줘서 그런지 밭작물은 비가 중요하죠. 그런지 이제 작물들이 갑자기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어떤 건 30cm 이상 자란 것도 있고, 어떤 건 아직 자잘한 것도 있지만,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서 오늘은 순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추비를 주고, 그 다음에 요 사이사이에 흙이 좀 떠내려갔습니다. 이제 감자 순이 나오면서 그쪽 순이 나온 것에 흙이 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좀 흙도 돋아주고 하시면은 감자를 많이 수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어떤 비료를 어떻게 줘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계속 제 영상을 봐주세요. 그리고 먼저 순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의 순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비 오기 전에는 그냥저냥 크는가 싶었는데 비가 적당히 와줘서 그런지 많이 컸습니다. 우선은 감자에서 순치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해주시지 않으면 감자가 자잘하게 나오게 됩니다. 큰 게 많이 안 나오게 되죠. 감자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여기 순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좋은 순 두 개 정도만 놔두고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잡아 뽑아도 되지만 잡아 뽑게 되면은 이 뿌리가 들썩들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가위로 간단하게 잘라서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좋은 감자순 한두 개 정도만 놔두고 제거를 해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좋은 순 두 개 정도만 놔두고 제거를 합니다. 이거는 초반에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계속 양분이 이쪽으로 순으로 가기 때문에 그때 빠르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순치기를 다 해주었습니다. 이 순치기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양분을 한두 개의 가지 그쪽으로 양분을 이제 많이 가게끔 하기 위해서, 쓸데없이 다른 가지에 가면은 아무래도 감자가 작게 되겠죠. 그 첫 번째 이유고, 순치기의 두 번째 이유는 감자를 키우시다 보면은 막 가지가 엄청나게 우거지게 됩니다. 모든 작물들은 광합성을 해야 됩니다. 광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가지가 우거지게 되면은 광합성을 잘 하지 못하겠죠. 지금 이 순이 한 25cm, 30cm 정도 되었을 때, 적당히 자랐을 때 꽃이 피기 전에 그때 추비를 주시면 됩니다. 뭐 추비 시기는 그때 뭐 사정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고, 조금 늦게 주셔도 되고, 좀
빨리 주시는 건 좀 지양하시고, 보통 이제 감자가 90일 정도 되면 나오잖아요. 한 중반기 정도에 한번 이제 추비를 주시고, 그다음에 감자를 굵게 만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오늘은 제가 여기서 먼저 순치기를 해보았고요. 예, 순치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순치기를 하셔야지 감자가 굵어집니다. 그리고 감자를 또 굵게 그리고 수확량을 많게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추비입니다. 보통 밑거름으로 이제 많이 하시고 추비를 안 하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게 되면 이제 중반기에 들어서면은 비가 내리고 그다음에 작물들이 양분을 빨아먹게 되면은 기비에 뿌려준 그런 양분들이 많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비를 꼭 주셔야 되는데요. 추비 주는 것과 안 주는 것과 차이가 큽니다. 예, 감자 크기도 크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추비는 무조건 주셔야 되고, 추비 시기는 한 작물이 이제 여기 순이 나왔을 때 한 적당히 좀 많이 나왔다, 그리고 꽃이 피려고 한다, 그때 시기에 꽃이 피게 되면 아무래도 양분이 많이 필요로 하겠죠. 양분 소비도 많고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어떤 작물이든지 양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비료를 주시는지, 주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런 비료를 줍니다. 우선은 많이 주시는 비료, 바로 NK 비료입니다. 이 시기에는 뭐가 가장 필요하냐, 바로 질소, 인산은 조금만 필요하고요. 칼륨, 가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그 비료가 바로 칼륨, 가리입니다. 양파나 그 마늘 같은 경우에도 가리질 비료를 중후반기에 많이 주죠. 그것은 알을 굵게 하고 수확량을 많게 하기 위해서 가리질 비료를 많이 줍니다. 그리고 황산 가리를 많이 주시는데, NK 비료를 주셔도 됩니다. NK 비료를 주셔도 되고, 저는 이번에 이렇게 주러 갑니다. 이거는 이제 유황가리 고토 비료입니다. 유기농 비료고요. 이 유황가리 고토 비료를 주면 뭐가 좋냐, 지금 시기에는 가리가 제일 많이 필요로 한다고 하죠. 가리가 제일 많이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소질 비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마그네슘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다음으로 칼슘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인산은 조금 필요하고요. 이 질산칼슘을 주시면은 질소와 칼슘을 주실 수 있고, 유황가리 고토를 주시면은 가리 칼륨과 고토 마그네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비료를 이렇게 해서 줄 건데요. 이게 100이라고 하면은 요건 한 20% 정도, 10%에서 20% 정도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칼슘을 안 주십니다. 칼슘을 초반에 밑거름도 잘 안 주시는데, 칼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칼슘을 주게 되면 작물이 그 병 저항성이 되게 높아지고, 나중에 되면 이제 그 안에 칼슘 결핍이 나타나면 감자 속이 썩기도 하고 저장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칼슘도 이맘때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칼슘은 연면시비보다는, 연면시비를 하게 되면 칼슘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뿌려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산칼슘을 항상 주는데요. 이 질산칼슘 한 포만 있으시면은 어떤 작물이라든지 칼슘 결핍에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질소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질산칼슘을 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고토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고토 비료가 들어간 비료를 추가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황산가리 정도밖에 없다 생각되시면은 마그네슘, 황산 고토 비료를, 마그네슘 비료를 좀 추가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비료를 혼합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유황가리 고토와 그 다음에 질산칼슘을 혼합을 하였습니다. 한 10대 2 정도 칼슘을 이 정도 넣었고요. 이렇게 이것을 어떻게 주냐, 저는 이렇게 줍니다. 고랑에도 좀 뿌려주고, 요 옆에도 구멍을 뚫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비료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물 사이사이에 요 작물 사이사이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물 사이사이에 구멍을 뚫어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 방법보다는 차라리 좀 작물보다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구멍을 좀 내서 여기다가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여기 이 사이사이에 이미 뿌리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주는 것보다는 요 끝자락에 주시고, 이렇게 요 정도 밥 숟가락 하나 정도 이렇게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흙을 살짝 덮어 주시면은 나중에 감자가 생기더라도 이쪽으로 햇빛이 들어가지 않아서 파란 감자가 나오지 않겠죠. 이렇게 추비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옆에다가
구멍에다가 숟가락 하나 정도만 이렇게 넣어 주셔도 되고, 이것만 하셔도 되고, 저같이 요것도 하고 고랑에도 좀 뿌려 주시면은 이것도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미 이렇게 이 정도 컸으면은, 작물이 이 정도라고 생각되시면은 이미 뿌리는 여기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저께 비가 왔는데, 비가 온 상태라 이제 축축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료를 뿌려 놓으면 금방 비료가 녹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며칠 동안 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 되시면은 요 위에다가 물을 뿌려 주시면 비료도 금방 녹습니다. 비료가 녹고, 그다음에 여기 잔뿌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 이제 비료가 흡수돼서 이 작물들이 비료를 흡수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감자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지금 요 감자를 캐보면 아마 요만한 조그만 감자들이 생기고 있을 겁니다. 바로 궤경 형성기라고 하는데, 한 40일에서 50일 정도, 그 정도 되면은 이제 궤경이, 그 감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초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때 양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추비는 꼭 주셔야 되고요. 이 시기부터 이제 궤경이 형성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기, 후기 이제 거의 뭐 80일, 70일, 80일 정도 되면은 왕성하게 이제 감자가 엄청 커지는데, 그때까지 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추비가 꼭 필요합니다. 무조건 한 번 정도는 추비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밑거름 많이 줬으니까 추비 안 줘도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비가 오면 다 비료는 대부분 이제 땅으로 꺼지기 때문에 추비를 주시는 게 좋고, 중간중간에 액비를 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료는 유황가리를 주었는데, 염화가리도 있죠. 많이들 염화가리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을 겁니다. 염화가리를 주시는 것보다 염소 이제 그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이 감자는 소금기에 민감합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황산가리나 유황가리, 유황이 들어간 유황가리를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다가 한번 비료를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추비를 주면서 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흙이 떠내려간 흔적이 있으실 겁니다. 풀도 나온 것도 조금씩 뽑아주시고, 추비를 줄 때, 앉아 있을 때 이렇게 흙도 돋아주시면은 요 사이사이로 이제 나중에 보면은 감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받게 되면은 얘들이 시퍼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할 때 그때그때 흙을 돋아주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